심장에 생기면 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에 생기면 갑자기 마비되는 뇌졸중,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관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것이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 이미 막힌 사람들 자그마치 거의 20%,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흡연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 혈관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중요한 게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충격적인 혈관 속 찌꺼기의 정체. 말도 안 돼. 아, 저렇게 막히면 어떡해?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엄청 많이 먹는 것들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몰랐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이것.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특별한 방법은 혈관 속 찌꺼기는 버리고 건강은 지켜라.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혈압 완화 작용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 만들기. 행복하게 먹는데 먹는 동안 우리 혈관은 청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보약이죠, 보약.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엄선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분이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성대현 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안 늙어요. 네. 네, 안 늙어요. 진짜 더 젊어지셨고 요즘 제2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도 많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아파요, 요즘.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나와봤습니다. 나는 몸신이다에 나와서 이 건강 소망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특별히 또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둘째가 끼러 오는데 현영 씨가 네네. 축하합니다. 둘째를 정말 몸신 시작하고 나서 많은 조언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실천하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몸신이다가 아니고 나는 임신이다. 야, 나는 임신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처음 나와. 와, 대단하다, 진짜. 건강해져서. 예,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나는 몸신이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종류가 17만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환 가운데 무려 90%가 오늘의 이것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참 중요한데 이것을 해치는 주범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볼 텐데요. 먼저 건강 주제 같이 확인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가 바로 주제입니다. 죽음의 찌꺼기? 네.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 혈관이라는 게 정말 맑은 피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통로인데 여기에 많은 찌꺼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도 내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오 박사님? 맞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지구 둘레의 3배입니다. 3배. 지구를 그럼 세 바퀴 세 바퀴 도는 돌아야 양이 돼. 있는 거예요? 길이가요? 와우. 자, 이 혈관이라는 게 뭡니까?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혈관인데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선 심장에는 심근경색증 같은 이런 병이 오게 되고 뇌는 뇌가 막혀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말초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부가 녹아버려요. 괴사가 일어나요. 혈관 속 찌꺼기가 오늘 뭔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빨간불은 저한테 20년 전에 왔다 갔죠. 심근경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3개 중에 하나가 막혀가지고 지금 스텐트를 제가 삽입한 상태인데 그때 그 통증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숨은 내쉬어지는데 뒤로 맞춰지지가 않는 거. 숨은 내쉬어지는데 뒤로 맞춰지지가 않는 거. 그때 병원에 가서 발견한 것이 비만이었다, 고혈압이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했죠. 이 비만과 고혈압은 한마디로 혈관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 결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전부 근육이에요? 근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체지방 검사를 하면서 어때요, 송도현 씨? 다 오세요. 다 만져보세요. 아니 나는 옥근이 식스팩까지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원팩으로 동그란 복근은 원팩으로 동그란 복근은 네, 이렇게 만져본 건 취소합시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왜 살짝 내경색 이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당뇨도 조금 있고 여기서 몸 씻어 건강 검사만 하면 뭐 신장도 나빠, 뭐도 나빠, 어마무시하게 다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자도 좋아하죠.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사실은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말이죠. 우리 두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왼쪽에 세 사람은 무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 있냐 지금 이런 표정. 아니 저분들도 만약에 우리처럼 식생활 하시면 네. 곧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되도록 우리 빌어보죠. 아니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잘 먹을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이나 뭐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음식이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혹시 습관을 지금도 좋아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지혈증이 좀 있어요. 당장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치우면 또 잘 가잖아요. 근데 약 먹고 이제 치웠으니까 또 당분간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맞아. 근데 고지혈증인 거 의외다. 네. 혈관 건강 정말 중요하고 혈관 관리는 뭐 우리 전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또 혈관 건강을 망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의와 함께 할 텐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치! 생명의 길이자 건강의 길, 혈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몸을 지키는 길이다.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 시원하게 뚫어줄 오늘의 몸신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혈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혈관 질환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백 가지 이상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이상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혈관에 너무 많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혈관을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그 안에 끼는 찌꺼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혈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평상시에. 내 혈관이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 방송 정말 잘 보시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끝까지 보셔서 찌꺼기 3가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고 정말 건강한 혈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는 몸속의 환경 호르몬을 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 방법도 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니까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혈관 속의 그 찌꺼기를 완전히 빼내는 방법을 분명히 오늘 몸짓기에서 가르쳐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아까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게 그렇게 더러운 건가요? 들어, 진짜 더워 보인다. 그게 더러운 건가요?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충격을 주시네. 혈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혈관을 통해서 혈액, 영양소, 산소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조직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 속에 찌꺼기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운 찌꺼기라고 네네. 표현할 정도로 혈관은 정말 중요하다. 자, 혈관 속의 찌꺼기. 자, 그러면 뭐 하나하나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찌꺼기 바로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콜레스테롤을 찌꺼기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사실 뭐 다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동맥경화증 아닙니까? 이것이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생기면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에 생기면 갑자기 마비되는 뇌졸중. 뇌졸중.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혈관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뭐 또 더 나쁜 짓을 한다니까 몸에서 싹 없애버리면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쁜 거면 이제 좀 무시무시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없어진다. 네. 인류가 멸망해요. 왜요? 왜요? 이게 바로 성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싹 없애면 되잖아요. 애기 안 낳고. 사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막이 있고 이런 것들의 다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찌꺼기라고 표현하느냐. 예. 과도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많으면 적당량까지는 좋은 거고 그 네. 선을 넘으면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네.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한 70~80%나 돼요, 원래는. 몸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음식으로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한 20~30% 됩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것이 각각 조직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성호르몬도 만들고 또 세포 막도 구성하려면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하는 이제 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보셨죠? L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HDL은 뭘 하느냐? 이거는 다시 남아도는 애들을 다시 끌어다가 간으로 다시 저장시켜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운반하고 있죠, LDL. 네네. 콜레스테롤. 일꾼이 둘이 있네요. 네, 둘이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운반을 해야 돼요. 네. LDL이 좀 콜레스테롤을 막 가지고 이제 좋은 이렇게 막 세포로 보내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는 것들을 운반을 다 못하고 혈관벽에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문제가 됩니다. LDL은? LDL이. LDL이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죠, 저걸? 그렇죠. L은 있고 얼굴 못되게 생겼잖아. 이게 못되게 못되게 생겼어. 그래서 좋은 것, 놈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좋은 녀석들, 나쁜 녀석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LDL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HDL은 좋은 놈. 녀석. 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LDL이 적으면 혈관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네.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LDL이 낮은데도 동맥경화증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네? 뭐야? 높은데도 덜 생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LDL의 사이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크기에. LDL이 큰 애들이 있고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이. 자, 큰 애가 나쁠까요? 조그만 애가 나쁠까요? 크네. 크네. 큰 애가 나쁘죠. 조그만 애가 나빠요. 조그만 애가 나빠요. 그렇게 작지 않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의외다. 큰 애가 막을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죠. LDL이. LDL 크기가 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사이즈 애들보다 작은 사이즈 LDL들이 훨씬 더 혈관벽에 깊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 악당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지금 그거 선생님이 붙이신 거죠? 아니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슈퍼 악당이래요. 악당인데 그냥 악당. 악당.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악당도 아니고 슈퍼 악당.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네. 사실 콜레스테롤을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으로 좀 대체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LDL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종류별로 있죠. 사이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네. 예. 이 공들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때 가장 작은 공이 바로 슈퍼 악당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혈관 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한번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이제 침투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혈관에 네. 콜레스테롤이 자, 부어볼게요. 자, 진짜 큰 거는 큰 거는 그렇게 있네. 진짜 큰 거는 큰 거는 그렇게 있네. 그렇지, 그렇죠. 자, 큰 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큰 건 저 밑에까지 깊이 침투를 해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크기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박히는구나 저렇게. 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 애들이 쌓이면서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거야 나쁜 게. 슈퍼학당들. 그래 좀 도둑이 큰 도둑 돼 원래. 하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다른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입자가 작고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 내피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다시 간으로 흡수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혈액 속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산화가 돼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것이 산화가 되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심장병, 뇌졸중 모든 이제 원인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슈퍼 악당 콜레스테롤만 따로 검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혈압 검사를 해도 LDL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LDL만 측정하면 전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슈퍼 악당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몰라. 그렇다 보니까 LDL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네. 낮은데도 혈관 질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저 조그만 놈이 하는 짓이 보통 못된 게 아니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작은 놈은 왜 또 따로 생기냐고요. 맞아. 네. 어떤 사람이 LDL 크기가 작아지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유전적 요인도 좀 있고요. 유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간에서 이제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그 효소가 LDL을 만들 때 작게 만든 효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상? 체질이 아니라요. 바로 평상시에 먹는 음식하고 관련이 돼요. 음식이 와 평상시에 먹는 음식하고 관련이 돼요. 음식이 와 중요하다. 너 조심. 주로 뭐 지방 많이 드시고 고열량 많이 드시고 당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효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슈퍼악당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뭐 일반적인 검사나 뭐 혈액 검사 이런 거로는 확인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슈퍼 그 나쁜 악당 네.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확인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사실은 이게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특별히 해달라고 하면 네.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먼저 LDL 수치를 보잖아요. LDL 수치가 낮더라도 같이 봐야 될 수치가 바로 뭐냐면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슈퍼악당 콜레스테롤이 많을 확률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성지방이 또 200 이상이면서 동시에 혈당이 높은 분들 있죠. 네. 당뇨 네네. 같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작은 슈퍼악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 망했어요. 중성지방. 저 중성 지방이 600인가 700. 600인가 700. 대부분 슈퍼 악당이 있으면 슈퍼 히어로가 있잖아요. 분명히 히어로가 맞아. 있을 거라고 쟤네들을 없앨 줄을. 히어로 찾아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 이런 몸매가 걱정인데 우리 몸매는 뭐 아니, 괜찮아. 저런 몸매가 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예, 슈퍼 악당을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 줄이는 방법 알려주시겠죠? 네네. 콜레스테롤은 20에서 30%만 음식에서 이제 축적이 되고 나머지는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이제 지방질을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대사시키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역시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해갖고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먹는 거 중요하고 운동이 네, 필요하네요. 그렇죠. 대사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 대사량. 일단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네. 계단 오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 그게요. 저희처럼 이렇게 정말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체질인 사람은 저희- 계단 오르기 얘기만 들어도 벌써 심장 뛰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쉬운 거 가르쳐 더 주셔야 쉬운 돼요. 거?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계단 오르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리 걸으면서 하는 계단 오르기와 비슷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너무 쉽다. 너무 어떻게 쉬운데? 해볼까요?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하시면 좋죠. 쓰셔가지고 네. 네. 서서 한쪽씩 무릎을 굽히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설명을 여태까지 했는데 이 운동 하나로
아, 지금 슈퍼 악당이 이거 하나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세요. 아, 일단 여기에 조금 뭐 이론적인 걸 덧붙여 주세요. 오박쌤 도와주세요. 사실 지금 권장했던 이제 계단 오르기 이거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80계단만 오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30%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0계단 오르는 게 매일 2km를 걷는 것보다도 20%나 더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계단 걷는 거 정말 권장할 만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하명을 하시면 그래, 저희가 그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요.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매일 80개의 계단을 오르도록 하거라. 아이니 명하노라.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아, 진짜 해야 될 것 가만 같아. 펴봐야겠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해볼까요? 정도는 네. 서서 제자리에서 하는 게 이렇게만 해도 엉덩이, 허벅지 힘 딱 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딱 주시고요. 네. 11자로 서셔서 네. 허리 피시고요. 둘. 이렇게만 비단보다 해도 훨씬 낫다. 할 수 있잖아. 예. 어렵지 않죠. 이때 이제 허벅지하고 이 엉덩이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에 그리고 힘을 또 의식적으로 써야겠네요. 힘을 그쪽으로. 느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체 근육도 단련시킬 수 있고요. 네.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유산소 운동 다시 됩니다. 요걸 약간 옆으로 흔들면 요걸 약간 옆으로 흔들면 재밌는데요 이거? 아니 근데 힘들어. 좀 오죠. 근데 이거 잠깐 올랐는데 심장이 막 쿵쿵쿵 뛰어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러면 30분 이상 해야지 뭐 지방이 연소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해도 텔레비 보면서 하면 되겠네. 일주일에 한 40분, 50분만 이상만 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요. 한번 TV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네. 하자고요, 이거. 예. 이거 괜찮은데요? 긴 시간 필요 없이 네. 한 10분 하루에 한 정도. 10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10분. 네. 그리고 계단이라면 80계단. 80계단. 이거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혈관 속의 찌꺼기 첫 번째 콜레스테롤 확인했고 두 번째 찌꺼기는 네, 뭔가요? 두 번째 찌꺼기 보겠습니다. 네.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 나왔네요. 네, 아까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혈관 건강을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 뭐 고혈압 다 따지는데 중성지방도 꼭 같이 검사를 합니다. 맞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HDL, LDL만큼 중요한 게 또 바로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혈관이 건강할지 아니면 나빠질지를 판단하는 거죠. 아니 중성이래길래 나는 전 나쁜 거 좋은 거 가운데 중성이라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또 근데 그렇게 나쁘네. 모르면 그렇게 단순할 수 그렇게 있어.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나아. 근데 이 콜레스테롤 이것도 지방 아니에요, 사실. 네, 네. 지방인데 중성 지방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네. 이제 원료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은 다른 것 같은데 다 같이 손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들다가 가볍게 손을 내리면서 배를 한번 슬쩍 만져보세요. 배를. 왜요? 왜요? 남들보다 배가 좀 앞에서 만져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복부 지방이 있는 분들 중성 지방이 높아요. 근데 우리 성대현 씨는 사실 별로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병원 따로 가셔가지고 연구해야 돼요?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야. 그만큼 바로 중성지방이 먹는 것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먹자마자 당질이라든가 이런 지방들이 바로 지방으로 쌓이면서 여기만 쌓이거든요. 내장 지방에. 이런 분들이 바로 이것들이 이제 다 소모가 안 되고 쌓이기 때문에 내장지방. 바로 혈관 속에 중성지방으로 혈관을 들어가요? 올린다라는 거죠, 수치. 저희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네. 뭐 딱 봐도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혈액이라는 거죠. 네, 진짜 혈액은 아니지만 네.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피가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피가 좋은 분들이 피를 뽑으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중성지방이 있고 피가 탁한 분들은요 이렇게 기름기처럼 층이 생기네요. 저게 딱 나. 이제 뽑으면서부터 벌써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 그다음에 기름기가 껴있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이제
통로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혈관이라고 할 때 네네. 깨끗하죠, 안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뚫려 있는 거고 부드럽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끼어 있죠. 통로가 막힌. 많이 막히네. 만약에 이렇다면 그리고 저렇게 끼기 중간 과정이라면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야, 우리 혈관이 저렇게 된단 말이야? 혈관 안에 중성지방 또 다른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잔뜩 끼면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힌다는 겁니다. 막혀요, 그렇게요? 제가 한번 짜볼게요. 짜요? 네, 자, 이렇게 쭉 짜면요, 이렇게. 어머. 자, 이렇게 쭉 짜면요, 이렇게. 이게 지방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곱창 같아, 그 곱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성지방이 만든 혈관 속 찌꺼기죠. 네. 와, 나 어떻게. 어머, 말도 안 된다. 저렇게 막히면 어떡해? 근데 사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혈관을 잘라보면요. 정말 저렇게 하얗게 보여요. 진짜로요? 막혀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네, 중성지방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덩어리. 콜레스테롤과 찌꺼기들이. 나 아직 젊은데?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가 뭘 먹어야지? 궁금하시죠? 네. 얼마나 궁금하세요? 먹는 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잘한다, 잘해. 네, 그럼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걸 벌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쭉 설명을 하시게 뭘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드시면 맛이 좋을지까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보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내 혈관의 일부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해결해야 되는 저는 지금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찌꺼기가 잔뜩 낀 혈관은요. 혈류 흐름이 거의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있고 끈적거리는 피가 엉겨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떡이라는 혈전이 아주 잘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혈관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히게 되면 이제 결국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에서 막혀버리거나.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대체 뭘 먹어서 저렇게 기름이 그래요. 그래. 알 수 이제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셔도 너무 되잖아.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네. 좀 하나 네, 짚어드릴까요? 그러죠. 뭐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실험 한 가지를 했어요. 네네. 같이 중성지방이 얼마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험 과정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세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남성분들이요. 육류도 평소에 야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이제 패스트푸드 주로 빵을 많이 먹고요. 간편하게 이렇게 소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더불어서 대체적으로 직장인들 저렇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남자들 고기 좋아해요. 식사를 하시기 전에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한 분은 좀 높으시네요. 207로 시작했네. 207로 시작했네. 7도 있고요. 네. 자, 각기 다른 식품군으로 식사를 했는데 우리 뭐 생활 속에서 많이 드시는 거죠? 한 분은 고기만 드셨고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식빵 그리고 한 분은 국밥과 술 한 잔. 다 맛있는 거네. 배고프다. 자, 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신 참여자 세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봬도 아주 건강한 그런 남성들이세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걱정할 만한 분들은 아니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 식성대로 찾아 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어진 대로 드신 겁니까? 세 분? 평상시 예 즐겨 먹는 국밥과 소주. 네, 반주하시는구나. 반주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 몰랐죠. 저 수치들은 여기 알고 그러니까 식전에도 수치를 했는데 모르셨고 네. 식후에는 어떻게 될지 더더욱 모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치를 볼 텐데 여러분들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시나요? 예측까지는 저는 사실 솔직히 목살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수치가 높잖아요. 저는 빵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나도. 저는 빵을 굉장히 또 많이 먹어요. 뭐 햄버거나 피자나 다 어떤 빵 종류니까 밀가루. 거기다 또 바다 발라 먹고 맞아요. 잼 발라 먹고. 저 식상으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이모 씨는? 국밥에 근데 또 고기가 목살 쪽에 지방이 좀 껴있잖아요. 좀 덜 한다고는 하는데도. 덜하죠, 흰살보다는 덜하지만 세 분이 드신 것 중에 지방을 갖고 있는 아이는 목살이니까. 동물성 지방이니까. 동물성 지방이고 돼지랑 소랑은 근데 지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돼지잖아요. 돼지 목살 드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때문에 목살이 좀 높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시장한 시간이에요.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드셨다면 2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와, 궁금합니다. 목살빵 국밥 소주인데요. 식사 전에는 자, 처음에 최성 씨 95였잖아요. 식후에 128해서 33에 올랐고요. 빵이 좀 낮네. 빵은 괜찮다. 41이었던 분이잖아요. 54로 13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국밥과 소주는 207이셨는데 장난 아니다. 264로 57 국밥 소주가 제일 1등이다. 상승. 이런데요, 결과가? 이거 어떻게 장난해 소주 한 잔. 사실 우리가 중성지방하면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오르는 게 바로 올리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빵 사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좀 덜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햄버거를 드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뭔가 봤더니 우리 박성준님께서 다이어트를 평소에 하고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2달간. 원래 몸무게가 58이었는데 네. 스트레스상으로 이제 88kg, 30kg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가능한 한 안 먹고 운동을 이제 많이 하고요. 바꾸셨군요, 습관을. 네,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요. 평상시에 지금 열량을 줄여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빵이 들어간 열량이 또 바로 또 에너지로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동욱 씨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죠? 네. 좀 놀라셨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원래 중성지방 기준이 몇이죠? 한 200. 원래는 150 이하가 정상입니다. 네. 애초에 저렇게 중성지방이 높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술을 가끔 이제 반주로 먹긴 하는데 제가 수치가 가장 높은 거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국밥을 덜 먹어야 돼요? 술을 덜 먹어야 돼요? 저 경우에는? 예.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음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중성지방을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술을 좀 먼저 일단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밥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예, 술을 먼저 조금 중단하시고 그러면서 수치를 좀 보시다가 운동도 좀 하시면서 음식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데 칼로리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지방 좀 줄이시고 그러다 보면 150이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끝까지 보셔야만 나중에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한 거 말씀드릴 겁니다. 최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네. 저렇게 좋은 상태이신 분들은 한 번쯤 목살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문제가 없죠.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네. 사실 우리 먹는 대로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다. 용식이 형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만드시느라고 수고했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먹는 것만큼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2시간이면 표시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집에서 뭘 드시냐에 따라서 금세 표시가 나고 특히 아주머니들은 집에서 나는 물 말아서 밥 먹고 김치랑 물 말아 먹었는데 왜 내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왜 내가 자꾸 살이 찌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아. 그걸 오늘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또 이번 실험은요, 사실 식후에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요, 그 공복 시에 측정한 중성지방 수치보다는요, 식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측정한 중성지방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식후에 측정한 중성지방 수치의 경우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생 위험성과 가장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여러분들 식후에 중성지방
중성지방 수치를 한 번쯤 아시는 것이 참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혈당 수치야 뭐 식전 식후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중성지방을 또 이렇게 비교해 본 건 저도 수치를 처음 확인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이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또 걱정하시는 분이 이제 성대현 씨인데 이 방송을 이제 뭐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뭐 하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네. 함께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아까 그 세 분 수치 합친 것보다 제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되지만 여기 옆에 응급실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그럼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중성 지방을 좀 낮추기 위해서 혹시 뭐 과일, 채소 그렇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집니까? 사실은 과일도 네.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이요? 과일이요? 이건 의외인데. 나 안주도 과일 안주만 먹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살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냥 과일로 배를 채우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됐잖아요. 어떡하라는 얘기죠? 고정하시고요. 잠깐만. 고정하시고요. 뭐 먹어야 돼? 아까 실험에서 본 것처럼 중성지방에 대한 이제 음식이 어떤 것이 올리는지에 대해 오해를 풀어볼 기회를 지금부터 가져볼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중성지방을 올리는 음식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 되게 칼로리가 없다고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음식들의 배신. 더 문제되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까지 빠르게 수직 상승합니다.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만든 혈관 속 찌꺼기를 만드는 음식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혈관 속 찌꺼기의 정체. 높은 분 있고 낮은 분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혈관 속 조용한 살인자. 이것 높은 사람들 혈관은 점점 막혀가고 있더라고요. 무섭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수박이 왔습니다. 네. 수박철이죠. 네. 이 테이블 앞에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뻥튀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음료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캔디. 무설탕 캔디입니다. 무설탕 캔디. 무설탕 캔디. 뭐 좋으라고 다 먹는 먹는 드시는 건데, 우리. 것들이죠. 근데요. 네. 아니 저 잠시만요. 지금 중성지방 얘기 중에 왜 수박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라주실 건가요? 갈증도 나는데. 맛있겠다. 네. 예. 사실 우리가 과일을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네. 탄수화물도 있지만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겁니다. 당이 있으니까. 당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당분이도 어떤 당분이냐,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박이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 여기 엄청 많이 먹는데? 포도나 이런 거보다 더 높아요? 높은 과일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수박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상상도 못. 거의 수박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반바가지는 먹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을 올라가면 당이 올라가면 그 당이 남아지잖아요. 결국 쓰다가 남으면 그것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수박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조금씩 먹는 거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네, 그것까지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뭐라고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게 아니라 밥 다 먹고 배부른데 또 왕창 먹는 분들 있죠. 후식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조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열량을 더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는 열량들이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나서 좀 운동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자기 전에 많이 먹는 분들. 꼭 자기 전에 먹으면 먹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열량이 그대로 당이 자는 동안에 당이 올라가겠고 그것이 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성지방이 되는. 네, 갈 수 있죠. 네, 실제 이제 과일도 걱정이지만 과일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 주스에서 거기 섬유소를 좀 제거해서 이렇게 그냥 좀 거른 맑은 주스의 경우에는 과일보다 오히려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혈당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까지 높아지는데요. 실제 이제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 또 과일 주스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식사 자체 때문에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 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혈당이 더욱더 빠르게 수직 상승합니다.
좀 전에도 성대현 씨가 얘기했는데 술안주로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술과 함께 먹는 과일은 더 나쁘죠. 그렇겠네. 왜냐하면 술이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술이 먼저 쓰이거든요. 술이 쓰이고 나머지 과일에 남아있는 과당은 그대로 다 뱃살로 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요. 저 뻥튀기 있잖아요. 네. 전 저거 너무 괘씸하네. 저거 왜 다이어트 좀 하겠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그럼요. 우리 집 앞에 화요일마다 아저씨가 와요. 그러면 저는 저거를 종류별로 사다 놓고 먹는데 그것도 중성지방을 올린다면 도대체 뭘 먹고 살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조금 고정해 주실게요. 조금만. 자, 일단은 대부분 이런 과자들이 밀가루나 탄수화물이잖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흰쌀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상당히. 아니 근데 저게 칼로리가 없다고 먹는 거거든요. 없지 않아요. 뻥튀기는 사실은 우리가 뭐 몇 개 먹을래 이렇게 먹지 않고 한 보통 봉지 먹잖아. 시간으로 먹잖아. 난 2시간만 먹으려고 계속 먹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왜냐면 뻥 튀겼기 때문에 이게 커져 있고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맞아. 된다. 밥 요만큼을 뻥튀기 해놓으면 이만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 왜냐면은 요 정도 되는 뻥튀기 그거 한 봉지가요. 밥 한 공기 반? 한 공기? 그 정도 있습니다. 밥 한 공기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포만감도 들면서 어느 정도 드시면 그칠 수가 있는데 보통 뻥튀기가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더 큰 거. 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큰 거의 경우에는 거기에 적어도 1,500kcal 정도의 예, 밥 한 5공기 정도의 열량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그런 줄도 모르고 특히 여성분들이 다 먹고 뭐 뻥튀기에 이랬는데. 열을 올리는 까닭이 있어요. 그렇죠?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덜 먹도록 하죠. 저도 진짜 그러네. 참 좋아하는데. 안 돼.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 특징이요. 빨리 먹고 쉬지 않고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죠. 맞네.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인슐린이 또 과도하게 분비돼서 이 혈당을 낮춥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던 혈당들은 간에 가서 다 지방으로 변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렇고 풀을 먹어도 다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 아까 말씀드렸던 거친 음식들을 먼저 드시고 소화가 빨리 되는 음식을 나중에 조금 드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킨 다음에 다음 수저를 하는 것만 해도 훨씬 천천히 아니 드실 수가 그럴라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미끄러져. 그러려고 하죠. 식탁의 풍경 또 우리가 먹는 습관도 좀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네. 뭘까요? 자, 먼저 보여주시죠. 혈관 속 죽음의 찌꺼기. 아니 미세먼지 그거 그냥 늘 정말 스트레스인데 또 미세염증도 있어요? 왜 미세염증은 뭐야? 성대현 씨. 왜 자꾸 짜증을 내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죄송해요. 갱년기라. 미세염증은 정말 미세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으니까. 자, 뭐라도 하나 괜찮아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혈관 질환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현대의학에서도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첫 번째가 다 아는 고혈압. 두 번째가 당뇨. 당뇨. 세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지혈증. 고지혈. 네 번째가 흡연이에요. 이 네 가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높으면 많을수록 혈관이 잘 막힌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미국에서 이제 학회지 실린 내용인데요. 반대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막힌 사람들 8만 명 이상을 조사했더니 네.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나. 그때 신기하게도 이 중에서 자그마치 거의 20%, 그러니까 19.4% 정확하게는 거의 20%가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혈관 건강이 안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명이 혈관이 막혔는데 그중에 20명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흡연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니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네 가지 원인이 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바로 이거 다른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미세염증이에요. 미세염증이에요.
아니, 미세 염증, 그러니까 혈관 속에 미세한 염증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염증이 있으면 곪겠죠? 혈관 그렇죠. 안이 골마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는 거? 네, 많이 심하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자, 그냥 염증은 다 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릎에 염증 생기면 뭐라 그러죠? 관절염. 관절염. 편도에 염증 생기면? 편도염. 피부에 염증 생기면? 피부염. 어우, 똑똑해요. 다들 잘. 네. 다 아시잖아요? 야, 나 맞췄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지? 다 아시잖아요? 네네. 이런 염증은 눈에 보이는 염증이에요. 증상이 바로 있고, 아프고 붓고 피나는 거잖아요. 네. 미세염증 증상 없어요. 미세염증 증상 없어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작게 일어나는 염증이기 때문에 세포 레벨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서. 세포. 예. 그래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세염증이 높은 분 있고 낮은 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 예. 근데 똑같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높은지. 듣는 그런데 것도 처음 들어봐. 이 상태에서 지금은 똑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높은 사람들 혈관은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미세염증이 낮은 분들은 혈관이 잘 건강하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 안에 또다시 이제 투명한 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풍선도 있고 공이 있습니다. 네. 이 투명한 안이 혈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것들이 여기에 미세염증들이 가서 달라붙는 게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붙었어. 어머, 난리야. 알갱이들이. 여기 딱 진짜 이해 잘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에 아까도 내피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미세염증들이 같이 거기 또 붙어요.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염증이 덩어리가 되면서 혈관벽이 또 조금씩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상처가 나면 우리가 피가 나면 거기에 혈소판이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피딱지를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들이 거기 붙어서 피딱지가 됩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혈관을 막는 이러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염증과 콜레스테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딱 보니까 지금 금방 원래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 혈관 속이 저지경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기막힌 거 아니에요. 저렇게 미세염증이 저렇게 가득 붙으면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이런 것들이 혈관에 많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들이랑 같이 엉겨가지고 결국은 혈관벽을 막거든요. 그게 바로 미세염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세염증이 많아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결론적으로 동맥경화가 생기고 잘못하면 콜레스테롤이 적더라도요 미세염증 때문에 혈관벽이 막히는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세염증이 하는 짓 중에 조금 더 기분 나쁜 아주 좀 기분 나쁜 짓 하나 더 알려드리면 HDL은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세염증은 H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꼬시는 거네.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H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단백질 중에 CRP라고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거랑 붙으면 혈관벽에 같이 붙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피떡을 만드는 기본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렇게 붙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미세염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혈관벽에 단백질과 그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그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자꾸 붙으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피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끔찍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속을 제 혈액이 네. 지나간다 생각하면 정말 결국은 답답하네요. 이게 피떡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뭘로 변하냐? 플라그로 변하는 거죠. 플라그. 그거는 이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플라그는? 입속에 생기는 거 아니야, 치석. 플라그는? 치석. 예, 물론 치석도 플라그라고 얘기하죠. 혈관에서도 미세염증 세포들하고 이런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붙고 피떡이 붙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든 것을 우리가 혈관 플라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플라그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문제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 조각이 혈관을 타고 쭉 돌다가 어디로 가요? 막혀. 좁은 데로. 그러니까 뇌로 막히면 뇌경. 온몸을 다 돌지. 어딘가 막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리 쪽으로 딱 막히면 다리 쪽 괴사가 올 수도 있고. 정말
눈으로 가다가 딱 막히면 실명이 아우, 와요. 너무 좋아. 아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 그래서 펠라도 쪼가게 떠다니다가 그 구멍이 딱 막는 그 혈관 사이즈가 있잖아요. 딱 막는 순간에 거기는 이제 썩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병을 만들잖아요. 지금 뭐 심장에 가면 심장이 망가지고 뇌로 가면 뇌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극단적인 병을 만드는데 왜 생기는 거예요? 왜? 미세염증을 만드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제가 꼽은 것은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방부제, 유화제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첨가제.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몸에 염증을 올리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면역 세포들이 발달을 해요. 면역 세포랑 갖고 만나면 그것이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문제예요. 설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염증을. 설탕들이 이제 온몸에서 돌다가요. 단백질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설탕이 단백질을 감싸요. 그래서 그것이 노폐물 덩어리처럼 되면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당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결국은 근육 쪽 또는 뭐 신경, 뭐 동맥, 모세혈관 이런 데 다 염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먹는 음식 중에서 식품 첨가물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이 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음식물들 하나가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비만을 지금은 이제 온몸에 생긴 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증 세포가 많아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비만 세포에서는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미세염증을 유발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 미세염증이 혈관의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고요. 우리는 염증 덩어리야. 우리 눈이에요. 이 두 분이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비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분들 제가 좀 이런 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누님 죄송합니다. 좀 배에 저도 좀 있는데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진 분들은 혈관 속에 미세염증이 늘어나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드디어 나오는. 제일 좋아. 너무 맛있는데. 뭐 악명 높죠?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조금 설명드리면 지방하면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나누잖아요. 포화는 고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불포화는 액체. 이것은 동물성 지방, 이거는 식물성 지방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는 이쪽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요 중에서도 변성이 오면 바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포화 지방, 액체 지방이 네. 고열해서 갑자기 변질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부러 변질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딱딱하게 바뀌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또 우리 몸에서는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미세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이 이제 산화지방인데 산화지방의 경우에는 실제 동물성 지방은 산화가 덜 돼요. 식물성 지방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조리할 때 튀김기름 같은 거 자꾸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쓰실 때 산화지방 많이 생기고요. 또 그렇진 않은데 보관을 잘못하셔도 산화지방이 만들어집니다. 뭐 빛이 쪼이거나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너무 큰 병을 사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계속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산화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뚜껑 닫아놔도. 네, 그래서 작은 용량의 기름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대현 씨 정말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이렇게 나는 몸신이다에 모셔놓고 이렇게. 사실 저는 진짜 걱정돼요. 제 몸에 네. 정말 득실할 것 같아요. 이 미세 염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음식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성대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지혈증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마 평상시에 먹는 트랜스지방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미세염증 관리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염증 반응이 자꾸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분들 특히나 음식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먹어요 도대체? 아니면 빨리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좀 치료되게 하시던가 뭐 해주세요 나 좀. 네, 미세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먹는 건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있었네. 자, 이제 드디어 미세염증을 줄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품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건 먹으라는 거죠? 네네네. 시금치 지금 대추 있고 호두 있고 호두 괜찮아. 볶은 콩이 있고요. 볶은 콩. 참 볶은 콩 맛있잖아요. 네. 잘 볶았네. 잘 볶았어. 왜 볶은 콩이지? 그리고 훈제 연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네네. 그건 뭘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게 보니까 식물성, 보니까 연어도 있고 식물성 연어는 뭡니까? 식물성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있고. 생선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걸 먹어라. 연어가 좋아하던가. 자, 그러면 네. 몸신께서 맞아. 열어주십시오. 미세염증은 약으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걸로 낮춥니다. 오메가3. 오메가3. 시금치에도? 그러니까 시금치에 오메가3. 맞아. 고등어를 넣으셨어야지. 그러니까. 호두나 참치 우리가 빠졌네. 이제 심지어 선생님을 나무라기도 해. 의심하고. 오메가3가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식물성도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게 EPA, DHA잖아요. 네. 그럼 고등어인데. 여기 많이 들어있는 EPA, DH를 보통 알고 계셨어요? 나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DHA는 오빠 알지. 캔에 써 있잖아요. 캔. 네, 다 알아요. 여기 다 아시는데, 근데 이제 식물성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그것도 오메가3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돼서 EPA, DH를 바뀝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도 중요하죠. 신기하다. 그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네요. 이게 몸에서 바뀐다는. 그러게요. 이 오메가3가요. 왜 염증을 줄여주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물질은 염증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이 물질이 많이 나오면 염증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는데 오메가3가 들어가면 떨어뜨리는 물질들이 많아져요. 근데 염증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미세염증을 줄이는 가장 탁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미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 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사실 오메가3를 먹어야 이제 미세염증을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해서 오메가3가 나왔는데 오메가3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약 500ml에서 1000mg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더 있고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호두예요. 호두. 호두 100g에는 이 오메가3가 한 6,000ml에서 9,000ml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어 한 마리를 생으로 통째로 먹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메가3 많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오메가3 확실히 들어있는 거 잠시 후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염증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식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그리고 이동환 몸씨께서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남남 콤비. 브로맨스. 영광입니다. 월거 선생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영광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안에 들은 거는요. 네.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혈압 완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면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아유, 네? 오세요? 뭐 짐작하는 게 있으세요? 검은 콩? 어쩜 그렇게 아까 딱 본 것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 후 오메가3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죠. 혈관 속 찌꺼기를 줄여주는 이것의 정체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HDL을 살짝 또 올려주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어요. 건강식이다. 혈관 건강을 지켜줄 맛있는 음식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뭔지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네. 아보카도.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가 하면요. 전 세계 그 38종 과일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선정이 됐어요. 1등이에요. 기니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그 사실 아보카도 같은 경우 지방이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요. 그 아보카도가 내는 열량의 77%가 그 지방에서 나올 정도로 지방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지방 같은 경우는 혈관 건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하루 칼로리의 15%를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이 대개 한 2,000kcal 거기 한 15% 정도면 약 30g의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아보카도 한 개에 15g의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2개 정도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을 나눠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보카도 오일이군요. 저것도 오일이 있어. 네, 오일 있죠. 오일. 저희 남편이요, 이 식성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해로운 건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를 이거 아보카도를 아침마다 4분의 1개를 생김에다가 그냥 고추냉이 조금 찍어서 이렇게 그걸 꼭 먹는 걸 무슨 보약 먹듯이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또 어디서 듣고 왔는지 이거 안 먹고 이제 오일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아침에 또 그렇게 챙겨 먹어요. 근데 이렇게 기름으로 먹는 것도 그럼 괜찮아요? 전 그건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보카도 오일은 그냥 일반적인 오일과 좀 다르죠. 이 아보카도의 100% 과육과 껍질까지 다 압착해서 만들어낸 아보카도 오일 안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이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죠. 따라서 혈행이 개선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탄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붙어 있을 때는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오메가9도 이 안에는 19%나 들어있기 때문에 산패가 잘 안 되는 오일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또 엽산이나 루테인,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 또 혈압 조절하는 칼륨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 강화, 또 혈압 완화 작용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과육으로 섭취했을 때보다도요, 이렇게 오일로 섭취했을 때가 오메가9의 함량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훨씬 많다. 보시면 와. 과육 섭취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 오메가9의 함량이 무려 12배가 더 높아지거든요. 압착하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함량이 높아지고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기하네. 이 오메가9은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되 혈관을 튼튼히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성대현 씨 같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성대현 씨 진짜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네. 뭔가 그래, 시원하게 정답을 원샷해요. 달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어요. 아보카도 오일. 네. 이렇게 해서 오일 한 스푼 드리고 가시라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욱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오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맛있게 또 어떻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보카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슈퍼푸드 아보카도 오일을 이용한 요리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뭐 한상 차려져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뭔가, 진짜 네. 오늘은요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갖고 요리를 한다라는 게 진짜 요리하는 사람은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건강한 먹거리를 한다라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렇게 과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거죠. 오늘은 단언컨대요. 이용식 선생님이나 저도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늘 저희 같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살은 찌고 억울했는데 오늘은 억울할 일 없는 그런 먹거리인데 맛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생에 꼭 만나요. 네, 만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요즘 날도 덥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아보카도 오일이 주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아까 늘 걱정이 혈관에 찌꺼기 있으면 뇌경색, 심장 이런 데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콜레스테롤을 아주 잡아주는 타우린이 문어가지고. 문어. 그야말로 초회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맛있겠다. 문어를요 무를 조금 넣고 데쳤어요. 무 간 거를 같이 갈면 무에 있는 그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굉장히 연체류를 부드럽게 해줘요. 무 넣는 건 처음 알았어요. 와. 이렇게 조금 옆으로 납작납작 썰으세요. 문어는 이제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이 풍부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문어는 그 혈액을 맑게 하는, 그래서 혈액 순환을 돕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또 줄여주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풍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기하고 정말 좋은 아보카도 오일을 이렇게 넉넉히. 네, 한 숟가락 퍼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버무려요. 이 아보카도 오일하고 이 토마토를 함께 문어하고 요리를 하셨는데요. 실제 이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에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베타캐로틴의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담을게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군침 도네요 이거. 자, 이번에 이건 진짜로 글쎄요. 이제 제가 다 좀 몸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두부를 배부지에다 넣고 꼭 물기를 좀 짰어요. 해초류 미네랄 많다고 저희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톳도 좀 넣을 거고. 더 좋지. 사실 지금 톳에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톳이. 이 톳은 이 고기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HDL을 살짝 또 올려주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만 또는 두부만 먹으면 사실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부가 들어갔잖아요. 네. 콩의 경우에는 아까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이 콩 자체의 경우에는 또 여기 레시틴, 두뇌 영양소라고 하는 레시틴이 함께 들어있어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될 뿐더러 사포닌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지방의 연소를 도와주는 사포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혈관 건강을 챙겨줄 것 같습니다. 오일을 이걸 쓸까요? 네, 그럼요. 야 아보카도 오일로. 이제 분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기름 쇼핑하러 가면 살 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있고 퓨어라고 써있는 그런 종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엑스트라 버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열도 하지 않고 정제하지도 않고 그냥 열매를 그대로 낮은 온도에서 압착을 해서 눌러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도 강하고 거기에 있는 영양소 손실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제하는 과정이 낮은 온도에서 하니까 산화가 되지 않아서 가장 건강한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퓨어 등급의 경우에는 다 짜고 난 걸 더 이상 짜낼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용매를 넣어요. 용매를 넣어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형태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향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퓨어 등급의 경우에는 발연점이 조금 높으니까 이거는 조리할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급이라고 하더라도 발연점이 섭씨 271도,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섭씨 190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보카도 오일의 경우에 엑스트라 버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요리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기름 냄새가 이렇게. 그냥 벌써 지글지글. 아니 그럼 맘 같아서는 냉장고에 선생님을 같이 넣어뒀다가 선생님 아침이에요 이러면 나오셔서 요리하시고. 자, 지금 이렇게 완성이 너무 됐고요. 맛있겠다. 여기에 정말 맛깔스럽게 그 데리야끼 소스 얘를 이렇게 얹으셨어요. 네. 저희들은 또 맛있게. 네, 먼저 드시죠, 뭐. 네. 네.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해먹는 동그랑땡하고 재료가 비슷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닭가슴살하고 두부랑 궁합도 좋고 아보카도를 써서 그래야 더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와요, 맞아요. 네. 네, 고소와요, 맞아요. 네, 여기에 더 정말 호두 넣으니까요. 씹히는 맛이 너무 호두 좋아요. 같겠구나. 더 먹어도 되나요? 오십시오. 예. 오늘만 특별히 좀 더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 명절 때 먹는 것처럼 기름맛 실컷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는데 먹는 동안 우리 혈관은 청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Because once we hit the top, there's no stopping us. Ain't no stopping.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혈관 건강 확실하게 지키셔가지고요. 정말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또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성대현 씨. 네네. 네. 자주 봬요. 자주 뵀으면 여기 나오려면 아파야 되는 거죠. 너무 나오고 싶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뭐 진단도 해주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좋은 음식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야 정말 일석삼조입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 아파서 나오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 오전 서울의 가시거리는 불과 2km. 수도권 지자체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700만 명입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폐질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졸중 환자의 30%가 바로 미세먼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여기 먼지 좀 봐.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겠다. 방법이 없어. 집 안에만 있어서 다 막아라.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머 말도 안 돼. 밥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명 선풍기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 비싸잖아요. 10,000원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오, 20분 만에. 그렇게 한 세트가 얼마인 거예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